안녕하세요, 여러분. 31의 시집을 와 벌써 42를 앞두고 있는 10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꼴랑 10년을 주부로 살고 베테랑인 척을 하기가 뭐하지만요. 그래도 주부로 살며 평생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며 살아왔다 보니 이 구역에서는 제가 만렙이라고도 불리운답니다. 남들이 보기엔 살림이며 육아며 알뜰하고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나 보더군요. 이렇다 보니 전 더 이상 다른 걸 하려는 시도조차 못하겠고 그저 하던 주부 일이나 열심히 하려는 게 제 인생 이유랍니다. 그런 저에게 앞으로도 살아가며 큰 변화라는 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걸 보니 제 인생이 완벽히 틀어져 버린 건 확실한 듯 하네요. 얼른 거두절미하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완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와이프인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기가 참 민망하지만요. 정말 제가 봐도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사서 하나 싶을 정도로 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능력이 취약인 사람이죠. 직장을 다니며 돈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길게 다니지를 못해서 월급은 늘 300만 원 언저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식은 둘이고 앞으로 나갈 돈이 투성인데 남편은 돈 걱정이 없고 참 태평하게도 살더라고요. 연애 땐 그러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서 부쩍 사람이 게을러지고 또 저에게까지 무심해진 편이었죠. 고생하는 걸 못 참아 하는 성격인지라 진득하게 한 직장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말이죠. 지금껏 결혼해 남편이 그만둔 직장만 해도 5손가락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못 참고 밖에 나가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집안일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는 거냐면서 이를 가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까지 직장을 나가버리면 집에서 살림은 누가 하고 밥은 누가 차리냐면서 말입니다. 애는 또 누가 키울 거냐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를 쏘아대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돈도 못 벌게 하고 그렇다고 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바람엔 전 팔자에도 없는 주부를 자진해서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남들은 남편이 주부를 하라고 붙잡으면 고맙게라도 한다던데 저는 전혀 아니었답니다. 집에 꽉 묶여서는 남편 때문이라도 혼자 살림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한탄스러웠던 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 남편에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록 돈을 벌어오진 못했으나 남편이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줬거든요. 시댁에서 받는 돈으로 말입니다. 저희 시댁이 돈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재벌이나 현금 부자이신 건 전혀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에 사시다가 집값이 올라가며 땅 팔고 번 현금이 3억 정도 있었고 2억에 사서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도 시세가 9억이라 팔고 나면 남는 돈이 꽤 되었죠. 아버님은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고는 지금 따박따박 연금을 받고 계시고 남편한테 형제라고는 시누이 하나가 유일했는데 직장 다니며 오래전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답니다. 집안에서 돈이 나갈 일이라고는 저희 남편이 유일했고 시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 남편을 품 안에 끼고 살려 하셨어요. 그 덕분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편이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감히 능력이 없는 놈이라는 말 한 번 속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당장 도와줄 경제력이 있으신 것만으로도 그게 곧 남편의 능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결코 다행인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는 만큼 그리고 시부모님이 도와주는 만큼이나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한 간섭을 심하게 하셨거든요.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보내주면서 시작되었죠. 며느리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걸 말이죠. 저도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생색을 낸다고 표현하는 게 정말 쪽팔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생색 한번 내려고 절 참 모질게도 괴롭히셨답니다. 중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댁 근처에 오라며 굳이 본인 돈을 더 들여서 저희를 시댁 근처의 전셋집과 계약까지 하게 만드셨어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저희는 거들떠도 볼 수 없는 동네였는데 시어머니가 무조건 근처로 오라고 고집을 부리신 바람에 저는 또 자존심을 내려놓을 채 돈을 빌려야 했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서는 시어머니의 짐꾼 노릇도 하고 별짓을 다 했네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시어머니랑 있어 본 적도 없었고 남편이 무능한 걸 알아차리고 난 후로는 더더욱 시어머니와 거리감이 컸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걸 잘 아시면서도 꼭 저를 불러내셨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살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 마냥 구셨답니다. 며칠이라도 안부 연락을 못하면 생활비가 끊기고 싶냐며 돈으로 지독하기 싫이 협박까지 하시던 어머님이셨어요. 니네 친정에서 부모가 그러라고 가르쳤냐면서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발언도 서슴찮게 하셨고요. 정말이지 제가 마음을 편하게 놓고 어머님을 대할래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저는 자발적인 을이 되어야 했고 갑질을 서슴찮는 시어머니께는 감히 말대꾸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굽신거려야 했어요. 저도 자식들이 있으니 내 자식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시어머니가 주는 생활비라도 받고자 한 거였죠. 전 결혼하고 난 후 몇 번이나 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곤 했답니다. 이런 저를 친정 엄마께서는 너무 불쌍해라 하셨어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으셨는데 자식을 더 잘나게 키우지 못해서 결혼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니냐며 자신의 탓을 하더라고요. 모든 부모가 그렇듯 엄마도 저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이라 여기며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기본적인 노후 준비 말고는 여윳돈도 없으신 분들이신데 엄마는 꼭 푼돈이라도 저한테 쥐어주려 하셨고요. 볼 때마다 제 얼굴, 제 몸 상태를 살피며 얼마나 시어머니께 시달렸을지에 대해서 지레짐작을 하곤 하셨어요. 살이 조금이라도 빠져있으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저 대신 눈물까지 훔치기도 하셨고요. 제가 여러모로 제 부모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저는 불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인이 된 듯 했는데요. 1년 전부터는 더욱 제 친정엄마를 향한 저의 걱정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유난스레 말이죠. 경기도 지역에 살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이 1년 전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셨습니다. 저희 오빠가 여태 혼자서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살고 있는데 혼자 살기 적적하다며 저희 부모님이랑 살림을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에 있던 자가 아파트를 팔아버리셨고 그 돈을 그대로 들고서는 서울의 오빠 집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전보다 더 자주 친정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어요. 위치가 더 가까워지기도 했으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괜히 한 번 더 찾아뵙고 싶었던 겁니다. 제 부모님이셨으니까요. 제가 찾아가면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좋아라 하셨고요. 그런데 딸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긴 하셨어도 늘 웃어 보이려 노력하시던 엄마신데 언젠가부터 자주 침대 위에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몸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왜 힘들어 죽겠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킨 건지에 대해서는 죽어도 말을 안 하시고는 계속 아프다는 말만 하며 침대 위에 계셨습니다. 인기척을 해도 나와보려 하질 않으셨고 어쩌다 나오셔도 밥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바람에 전 처음에 저한테 화가 나서 저러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엄마를 뵈러 집에도 찾아갔지만 엄마는 변하지 않으셨고요. 나중에서야 심각성을 알게 된 저랑 아빠가 오빠하고도 상의를 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갑작스런 질병이라도 걸려 저러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안 그러던 사람이 저러면 병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지레 겁부터 먹었고 하필 서울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안 좋은 일이 생겨나니 저희 가족들도 모두 다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지극정성이 간호와 달리 엄마는 갈수록 드러누워 계시는 적이 많아졌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가족들은 황당한 반전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엄마가 드러누워 계시는 만큼이나 바깥 외출을 자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네 엄마 또 나갔다 라는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많았던 거죠. 아빠도 외출하는 엄마한테 몇 번이고 어디 가냐 물으셨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하며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셨다고 하고요. 그러고는 집에 오며 꼭 힘들어 죽을 듯 몸져 누우셨고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스스로 판단을 내리셨죠.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던 확실한 판단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아빠가 엄마의 치매를 의심하신 바람에 자식인 저희 남매는 당연히 아빠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저희는 엄마를 치매 검사까지 시키려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두려움도 없으셨어요. 마치 니들이 아무리 변명을 찾으려 해봐도 찾지 못할 거다 라고 농락이라도 하는 듯한 아리송한 표정만 지어보인 채 입을 굳게 다무셨답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들은 더욱 엄마의 상태를 불안해했고요. 저러다 진짜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더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한테서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전해들었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선배 어머니도 치매에 걸리셨을 때 선배가 녹음기 같은 거 넣어놓고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이죠. 언제 어디서 뭐라고 사시는지 평소 상태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제때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녹음기를 넣어놓고서 주기적으로 상태 검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빠는 선배한테서 전해 듣고는 저희 가족들한테 써먹어보자며 알려줬고 이미 퇴근길에 녹음기까지 사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까지 터득한 후였습니다. 저랑 아빠는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단 판단하에 그러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가 가장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의 안쪽 주머니에다가 오빠가 사온 녹음기를 몰래 집어넣었어요. 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라고는 했으나 저희가 볼 때 엄마의 상태가 이상한 건 틀림없었는지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매 환자가 틀림없다는 99%의 확신을 한 채로 녹음기에 녹음이 잘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모두가 까무러치게 놀라 그 사태가 터져버리고야 말았죠. 하루는 오빠가 절 너무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그날 오빠가 휴무날이었는데 엄마가 또 영혼이 가출한 사람 마냥 대낮에 집을 나서려고 한 바람에 엄마의 뒤를 쫓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오빠는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야, 엄마 또 나가신다. 지금 광장동 쪽으로 가고 있고 지하철 타고 계시고 우리는 어디쯤인데? 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엄마의 이동 경로를 가르쳐줘가면서 저를 불러냈죠. 그러니 저는 애들이고 뭐고 일단은 남편한테 맡겨놓고 오빠를 따라 나섰고요. 오빠가 알려준 장소로 바로 달려갔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내내 온몸에는 긴장감이 뻗쳤습니다. 이런 짓이라는 걸 처음 해봐서 혹여나 엄마한테 상처가 되는 일을 범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살짝 되었었고요. 그렇게 중간에서 결국 오빠를 만났는데 옆에 아빠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가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아빠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엄마의 뒤를 밟았어요. 엄마는 가방 안에 녹음기가 든 것도 모른 채 그걸 꼭 부여잡고는 지하철역을 빠져나가셨고 아파트 단지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전 그제서야 이상한 걸 눈치챘죠. 지금 이 길이 단지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익숙하단 걸 알아챘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길은 제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했어요. 오빠가 도대체 엄마는 어디 가는 거야? 라며 남의 동네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이없어 하는 동안에도 저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대답을 회피했어요. 설마 엄마가 시댁에 가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댁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실 때에도 설마 우리 시어머니를 보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안에 지인이 또 있으시겠거니 싶기만 했죠. 하지만 기어코 엄마가 최종 목적지라면서 도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제 시부모님이 사는 단지 앞이었습니다. 엄마가 귀엽고 시부모님 계시는 동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안 되는데 저기 왜 가? 라며 자동적으로 탄성이 튀어나왔어요. 그제서야 오빠는 저기가 어딘 줄을 아냐며 저를 캠으로 보기 시작했고 제 입에서는 시댁이 여기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빠와 오빠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정을 구기기 시작했답니다. 시댁? 네 시댁? 라면서 아빠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간다며 머리를 지끈 쥐어 싸매셨고 오빠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듯 원망의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오빠가 엄마를 잡아채러 달려가려 하는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녹음기에 뭐라도 남겨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빠를 말린 거죠. 그러자 오빠도 제 말이 맞다며 억지로 수긍을 한 채 엄마를 불안한 듯 지켜봤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정말 까무러쳤습니다. 시댁 안으로 들어가는 엄마를 따라서 저는 제가 시댁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서 한참 심호흡을 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제 손으로 시대문을 두드렸고요. 시어머니는 입구에 서 있는 저의 얼굴, 그리고 저희 오빠와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한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려 하지도 않으셨죠. 문 뒤로 얼굴만 살짝 내빼고는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오빠가 주도해서 시댁의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너도 어서 와라. 라며 안아도 환영 인사를 한 채로 저희 가족들을 맞이하셨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빠는 엄마를 찾았고 막 짐을 푼 건지 엄마는 아직 외투도 벗지를 못하셨는데요. 엄마가 시댁 부엌에서 나오는 걸 보자마자 저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를 지금 이 시간에 불러내서는 부엌 일이라도 시키려고 하신 건가 싶어서 자동적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의 눈초리를 날렸죠. 시어머니는 여태 저희 가족들이 왜 찾아온 건지에 대해서 무척 당황해하며 현관에서 어쩔 줄을 몰라셨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사돈이 근처에 왔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자주 종종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그랬는데 사돈 어른도 오고 사돈 총각도 왔으니 다 같이 마시면 되겠네. 라고 말이죠. 그동안 엄마랑 사이좋게 커피를 나눠 마셨다는 소리를 먼저 하시길래 속으로 뻔한 거짓말이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럴 인성이 못 되는 분이셨기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더 들을 이유가 없다며 오빠한테 녹음기를 꺼내라는 눈치를 줬어요. 오빠 그거 꺼내. 그거!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빠르게 저희 오빠를 향해 시선이 움직이셨고 오빠는 자동적으로 엄마 가방을 찾자마자 그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이미 표정으로 오만 욕을 다 짓거리고 있었어요. 뭐하나 우리 엄마를 부려먹은 증거가 걸리기라도 하면 당신을 당장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머리털까지 뻗친 채로 녹음기를 눌렀습니다. 저는 바로 엄마를 부엌에서 완전히 데려나와 소파에 앉혔고요. 시어머니를 한번 홀겨보고는 녹음기를 틀었는데요. 사람 촉이란 게 정말 더럽도록 무섭더라고요. 의심했던 것이 정말 다 들어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제 손에 죽고 싶어 환장을 하셨더라고요. 녹음기 속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엄마가 시댁에 들어오기 전이었던 아파트 현관 앞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사왔어? 안 사왔어? 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심부름을 잘 해왔는지를 건방지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다급하게 오시느라 그걸 까먹은 건지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올까요? 라며 물었고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대답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라먹으시며 화를 내셨어요. 아유 그냥 들어와. 어느 천년에 가서 그걸 또 사와? 그럼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라고 정확히 소리를 치는데 육두문자만 없었을 뿐 말하는 건 거의 욕짓거리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분이 엄마를 불러낸 걸로도 모자라 장봐와라 심부름까지 시켰나 본데 저는 거기까지만 듣고 나서 입이 대바람 튀어나와서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와씨 정말 나 진짜 당장 칼부림이라도 할 것 같아 오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했죠. 오빠도 저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죽방을 날리겠다 벼르고 있었고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녹음기를 멈추려는 듯 달려와 그걸 빼앗으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뭘 녹음한 거야? 내가 그냥 부탁을 좀 한 걸 가지고 설마 이걸로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사돈을 괴롭혔다고? 무서운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다음에 터져나온 녹음 파일을 그 건방진 주둥이를 그제서야 담으셨답니다. 엄마가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까먹어서 죄송해요. 라고 연신 굽신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소리를 치셨거든요. 노망났지? 그럼 병원에 들어가 치료나 받던가 노망난 년. 라고 말입니다.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판단하에 시어머니 얼굴에 제 손에 직접 죽방을 날렸습니다. 야, 이 개삐리리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노망이 났네 마네야? 지금껏 우리 엄마를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욕먹이고 부려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힘들어서 들어누워만 계셨던 거고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 악마 같은 년.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듯 욕을 하며 시어머니 볼따구를 제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제 손으로 꼬집어선 그 자리에서 인정사정 없이 잡아당겨 버렸습니다. 오빠는 엄마를 모시자마자 아빠한테 데리고 먼저 집에 가시라 집 밖으로 내보냈고 문을 닫고는 다시 시댁 안에 들어와선 표효를 했습니다. 평생 화 한 번 잘 내지 않고 살던 착한 오빠였는데요. 그런 오빠가 그간에 쌓아둔 모든 화를 한 번에 토해내듯이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현관에서부터 신발장을 열어 그 안에 쌓아둔 신발과 잡동사니들을 다 떨궈내며 소란을 피우더니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있는 책장을 넘어뜨린 바람에 책장이 소파 위로 넘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힘없이 책상에 눌려진 소파를 보고 시어머니는 완전 겁에 질려 오빠 무릎을 쥐어 잡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랑 커피를 마시려 했다며 걔 구라를 치던 노인네였는데 이제와 겁에 질려선 애상 밖으로 화를 내는 우리 오빠를 말리겠다고 달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빠는 집안을 벌써 그 꼴로 만들어 놓고도 화가 덜 풀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옷을 잡아 끌고서는 시댁을 나섰어요. 네, 경찰서를 가겠다고 끌고 가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성인 남자한테 질질 끌려 아파트 밖까지 잡혀가는 동안 저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을 그냥 꼬시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며 마저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까짓 거 그냥 신고를 당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고 그 벌금은 남편이 가져오는 생활비에서 제가 직접 낼 참이었거든요. 남편 돈이 시댁 돈이었으니까요. 괜히 복수심이 화가 나서는 부엌까지 들어가 시어머니의 냉장고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시댁을 나오기 직전에 냉동실이랑 냉장고 문까지 그냥 열어두고서는 나와버렸죠. 나가보니 어머님은 오빠한테 빌기까지 하며 매달리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한 손에 녹음기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시어머니 옷을 아주 돌돌 말아 끌어잡아 당겨선 숨도 잘 안 쉬어지게 붙들고선 경찰서까지 친히 발걸음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는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렸어요. 노인학대죄로 말이죠. 저희 엄마가 그간 몸져 누워 아파하던 걸 저희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가면서 받은 병원 진단서만 수두룩했습니다. 치매인지 아님 죽을 병에라도 걸린 건지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셨던 것들을 우려해서 병원마다 찾아다니며 병명을 찾겠다고 남긴 기록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그걸 증거로만 내세워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괴롭혔다는 것 정도는 쉽게 증명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혼을 각오하고서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 남편하고도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도 모자라 내 친정엄마까지 몸져눕게 만든 악덕 시어머니라는 걸 이유로 대며 소송을 걸고 위자료 청구까지 했네요. 내가 지금 당장 돈 벌러 나가더라도 남편의 월급반은 금방 벌겠다면서 양육권도 챙겨오겠다고 소송을 걸었고요. 더는 소름 끼치고 불쾌해서 남편이랑은 살도 맞대고 자기 싫었습니다. 이런 종속의 것들하고는 가족으로 엮여서 애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손발을 다 털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것만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을 했네요. 오래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요. 전 그렇게 시어머니를 응징하고 나자마자 신고와 동시에 이혼 소송까지 하며 홀로 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이 무슨 죄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 능력도 없는 놈이 시댁돈 하나 믿고선 까불어대고 가부장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죽이고 싶은 적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꼴값도 하고 나대던 놈이었는데 그놈의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니 더는 용서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미 내 오빠 앞에서도 싹싹 비셨고 경찰서에서 다시 저희 엄마를 조우하자마자 또 한 차례 더 싹싹 빌며 오해였던 개소리로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시어머니한테 절대 합의 따윈 해주지 않기로 했어요. 벌금이 쥐꼬리만 하더라도 앞으로 시댁 돈으로 나를 위해 우리 애들 양육비 그리고 각종 위조료 금액까지 한 푼이라도 합의 없이 다 받아낼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래봤자 묶여있는 아파트 말고는 그간의 아들 생활비로 퍼주던 몇 억의 돈이 전부인 시어머니는
벌써 돈이 금방 쪼들리겠다 싶었는지 저희 엄마한테는 일일 일사과를 하고 계세요. 그간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쥐어주며 아들 생활비를 대준다고 생색을 내셨는데 이젠 아이들 양육비까지 더해서 더 많은 돈을 쥐어주셔야 할 테니 오죽 쪼들리실까 싶네요. 그러게 가짜는 돈으로 적당히 생색을 내셨어야죠. 제가 어머님의 그 가짜는 재산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 털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